자, 그럼 대체 가능한 일들을 좀 제대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올해 조사가 나온 건데 사람들이 AI에게 가장 많이 의뢰하는 건 뭘까요? 어떤 용도로 제일 많이 쓰고 있을까요?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버드에서. 커뮤니티 다 뒤져가지고. 뭐가 제일 많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존하는 기능.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 기능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만, 자, 이거 한국어로 볼게요. 1위는 심리 상담이었어요.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가장 터놓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압도적으로 챗GPT, AI 챗봇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점 심리 상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힘든 일 있으실 때. 자, 다음에 삶 정리하는 삶의 목적자체. 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인생의 좋은 자, 동반자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로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학습 강화, 그리고 코드 생성, 아이디어 생성, 그냥 재미로, 코드 개선, 창의력 발휘, 더 건강한 생활은 뭐죠? 건강 상담. 예전에 75위였던 게 11호 뻥쭉 뛰었어요. 이제 아프신 데 있으면 AI가 아마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의존까지 하고 있다. 자, 일단 업무 관련 상담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일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꿀꿀 리조트에서 근무하는데 자꾸 반말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단골 손님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 받아. 중요한 고객과 화를 낼 수 없어. 이런 것들도 이제는 상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 예전에 100이었다면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길도 AI 덕분에 열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고객들과 이런 신랑이 싸움이 있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시죠? 근데 그럴 때는요, 공정하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맞지? 라고 물어보면은 AI는 여러분 편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공정하게 익명화해서 A, B 처리를 하는 거예요. A는 이렇게 주장하고 B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누가 맞냐? 그랬을 때 AI가 하는 얘기라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공정하다는 판단이 드시죠? 자, 그래서 내가 맞다라는 최종 판단하면 역시 내가 맞았구나 해서 위안을 얻으실 수가 있고 내가 틀린 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이 지적했을 때보다 또 설득이 잘 되실 거예요. 얘는 공정하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익명 처리해서 물어보시면은 누가 맞는지 판단하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자, 전형적인 문장 작성 역시 너무 잘해주고 있죠? 정말 창의적으로 뭔가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을 때는 AI가 낫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 많이 쓰거든요. 문자라든지 안내 메시지 아니면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는요. 저는 그냥 주요 내용을 두서없이 이렇게 적어요. 예전에는 예의 바르게 적으려고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신경 많이 쓰시느라 별거 아닌데도 메일 작성하시려면 시간 오래 걸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요 내용만 막 때려놓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 작성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사실 사람보다 AI가 잘 써줄 거예요. 정중하게 써달라고 하면은 정중함의 모범을 보여주죠. 이건 창의적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사과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2주째 투숙 예약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고객님이 예약한 투숙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을 매우 공손하게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예의 있는 메시지로. 이런 거는 저는 사람보다 AI께 맡기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작성하면은 잘못해서 자기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에 핑계대는 걸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과 메시지는 저는 무조건 AI에게 맡기는 걸 하고 있긴 해요. 그게 저보다 사과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서. 여러분들 뭐 업무하시면서 복잡한 문서가 있다. 특히나 계약서 같은 거 보실 때는 계약서 어렵잖아요. 잘 안 읽어보시죠. 그런 것들 넣은 다음에 분석해달라고 하면 분석해주고 쉽게 설명해달라면 쉽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계약서 내용이 달라졌을 때 둘 다 올리고 모두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해달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기능은 너무 유용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법률 문서가 날라왔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쉽게 설명해달라면 잘 설명해주죠. 제가 잘 사용하는 명령어는 이런 게 있어요. 비유 섞어서 쉽게 설명해줘. 그럼 진짜 이게 쏙쏙되게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100페이지짜리 문서가 예전에 다 읽어봤어야겠지만 지금은 다 업로드 한 다음에 한국어로 요약해달라면 요약을 해주죠. 근데 여기 또 돈 낸 사람과 돈 안 낸 사람의 그 차이가 있어요. 유료 가입자가 더 많은 문서를 더 길게 정리를 잘해줍니다. 자,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는 순간 3만원짜리 요금제, 구글 제미나이나 채찍기나 그 3만원짜리 요금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너무 많이 주죠. 우리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고객 만족도 설문을 하고 싶을 때 문항 10가지 뽑아줘. 이런 것들 아이디어 주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잘 쓸 수가 있으실 거고. 자, SNS 홍보 누가 맡고 계시죠? 지금 마케팅팀에 계시겠죠? 자, 이런 것들도 도움을 줍니다. 곤지암 스키 리조트의 시즌권을 인스타그램에 홍보할 거야. 2025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SNS에서 가장 핫한 밈들을 찾아서 그걸 활용한 홍보글 3가지를 작성해줘. 이모티콘도 포함. 그럼 얘가 2025년 한국 밈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아주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안 해줘요. 왜냐면 유머 감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안 돼요. 뭔가를 해주긴 하는데 해준 걸 봤더니 뭘 응용했더라? 7가위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지났잖아요.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살짝 아쉽더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모티콘 섞어서 써주고 그런 것들은 응용할 길이 많아요. 아예 그냥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콘텐츠를 입력하고 이거 이용해서 너가 인스타그램 홍보를 써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전문지식 상담도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요즘에? 자, 예를 들어서 이 뉴스 보도 보셨나요? 채찍기의 도움으로 빚 갚은 사연. 이런 재무 상담 역시도 해주고 있다. 자, 채찍기 덕분에 11kg 감량한 남성. 근데 이걸 너무 맹신해가지고 몸에 해로운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여러 번 팩트 체크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진단 결과에 대해서 의사를 더 믿으실까요? AI를 더 믿으실까요? 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채찍기, 의사, 채찍기와 의사가 동시에 진단 내린 거. 채찍기 단독이 진료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간단한 진단도 아니고 복잡한 임상 상황이었어요. 자, 심지어 지난 모델이요. 지금 최신 모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채찍기 단독이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각가지 전문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투자할 때요. 투자 상담 여러분들 판단으로 하세요. 주식 투자나 그런 것들. 그런 위험한 것을. 저는 어떤 종목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난 이런 분야에 관심인데 어떤 거 추천해 줄래 해가지고 요즘에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뭐 주식 시장이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수익률이 덕분에 많이 들었습니다. 꼭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핸드들이 커피에 빠져가지고 원두 종류라든지 그 붓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담받고 있고 와인 상담도 꼭 받고 있어요.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마트 가서 계속 찍고 있어요. 찍어가지고 이거 내 취향이야? 이거 내 취향이야? 왜냐면 제 취향을 입력해뒀거든요.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이런 와인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니까 기억해 라고 하면은 메모리에 업데이트됨 해가지고 나중에 찍어서 물어보면 이거 내 취향이야 하면은 알려주죠. 그래서 곳곳에서 전문가의 역할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고객 역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을 점점 더 AI에게 대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전 모르는데요? 라고 했던 것들 이제 AI에게 검색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들도 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AI 쓸 때 진짜 중요한 게 판단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팩트체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얘가 한 말이 맞는지, 건강 상담했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팩트체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본다? 너무 복잡하고. 책 찾아본다? 너무 복잡하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다른 AI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팩트 체크가 바로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 똑같은 책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새 채팅을 열어가지고 똑같은 걸 물어봐서 답변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 인공지능 최근에 그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 단어 다음에 나올 확률 높은 단어를 랜덤으로 계산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물어봤는데 오답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봐 보셔가지고 결과값을 비교하면 팩트 체크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담하실 때도 중요한 거라면은 새 채팅 계속 여셔가지고 똑같은 질문 여러 번 하셔서 물어보시면 의사보다 정확하고 분명히 높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시간 뉴스도 요즘에 검색해주죠. 이렇게 검색 버튼 눌러서 하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색에 특화된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런 곳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최신 뉴스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터넷 검색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저도 그래서 요즘에 자꾸 구글 검색을 안 하게 되고 AI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신 뉴스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정확성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이 사례도 흥미로웠어요. 140만원짜리 항공권을 12만원에 구매했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챗GPT 덕분에. 어떻게 질문했는지 봤더니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가는 최적다 항공편을 찾아주고 숨겨진 경로와 대체 공항도 포함해서 라고 하면서 여행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라이트나 스카이스캐너에 나오지 않는 저가 항공사는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120만원짜리가 이렇게 10만원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고객들은 그러니까 예약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 알아볼 때 계속해서 이렇게 AI에게 최저가를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과 관련된 업무를 AI가 도와주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광범위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은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 심층 보고서 기능이 있는데 써보셨나요? 진짜 흥미로운 기능이거든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원재료 값이 상승하고 있는 품목들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전 세계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결과값을 한국어로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딥하게 뭔가 사례에 대해서 전 세계 사례를 뒤져야 한다, 정확하게 그럴 때는 이 심층 보고서 기능을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 리조트라든지 스키 리조트 우수 사례가 필요하다, 아니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필요하다, 그런 거 전 세계 사례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줍니다. 특히나 저는 보통 이렇게 명령해요. 미국, 유럽, 일본 주요 언론에서만 찾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수 사례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층 보고서 기능은 지금 구글에서 제일 잘 돼요. 구글 제미나이.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도 좋지만 이렇게 만들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팟캐스트 방송도 만들어주고 그래프로도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보기가 참 편하죠. 긴 글을 읽지 않더라도 내가 조사하고자 했던 것들을 반응형 그래프로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사무직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무직은 10명 필요했던 게 7명, 6명 점점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혹시 반복하는 작업이 있다라면은 이거를 자동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 기능 중에 뭐가 있느냐? 챗GPT 기준으로 했을 때는 GPT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챗GPT 기능을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 저기 GPT 탐색을 누르시고 우측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는 유료 가입자가 돼요. 돈 낸 사람. 웬만하면 3만원 쓰시는 게 낫긴 해요. 자, 여기 들어가서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인구변화 GPT 만들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그 이름과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나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구성 메뉴에 가서 더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더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은 그 지시대로 얘가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혼인율과 관련된 내용 모두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주기도 하고
그 앞에 내용도 보시게 되면 여기 파일 업로드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그건 안 사라져요. 계속해서 똑같은 문서를 올리지 않고도 여기에 뭐 요리, 우리 식음료팀에서 하는 레시피북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응대 매뉴얼 같은 거 올려놓게 되면은 안 없어집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속 뭔가를 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 기능은 특정 문서, 정보를 업로드해서 그 자료에서만 요약 검색, 질의 응답이 가능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네가 이거 하고 그 다음은 이거 하고 그 다음은 네가 이거를 자동으로 해 라는 거 설정이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웹 검색 여러 가지 기능들 섞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류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원래 이 기능이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이거 AI 시대는 새로운 앱스토어가 생겨나겠구나. 예를 들어서 권재한 리서치 GPT라는 게 사실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권재한 리서치에 관련된 모든 그 매뉴얼들이 다 거기 들어서 고객들은 권재한 GPT에 접속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게 원래는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퍼졌을까요? 오류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용도라면 어느 정도 오류를 감수하고 쓴다? 그랬을 땐 진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어떻게 냈을까요? 이걸로 냈어요. 제가 강의한 녹음 내용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객관식 문제 몇 가지 뽑아줘, 몇 개 뽑아줘 해가지고 며칠 걸려야 되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를 몇 시간 만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어떤 공무원분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며칠 일을 몇 분 만에 끝내버린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인 일이 있으시다면은 채팅에서 맨날 똑같은 걸 명령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이 기능도 써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코딩 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만들 수 있으세요? 최근에 GPT-5로 업로드가 되면서 코딩이 진짜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말로 요청해서. 그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브가 느낌 그런 뜻이잖아요. 내 느낌만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말로 요구를 해서. 자, 그냥 GPT 지금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내가 게임을 만들 건데 이런 거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알아서 코드를 짜줘서 이런 게 게임이 즉석에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그 프롬프트, 명령어 넣은 것만으로 이 게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시 몇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은 저거는 픽셀 아트. 저런 것도 말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시 프롬프트는 아래 나와 있고요. 드럼 게임, 아니면은 소리 이퀄라이저, 뭐 이런 것들을 말로만 요청해도 이제는 만들어주긴 해요. 진짜로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나오자마자 요즘에 유아교육기관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해봤어요. 아이들과 관련된 영양소 관련 게임 만들어줘.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지렁이 게임을 하는데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지렁이가 죽고 몸에 좋은 걸 먹으면 지렁이가 길어지게. 그랬더니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만든 거예요. 시작을 눌러보면은 좀 작기는 한데요. 저희 탄산음료와 사탕을 2개 먹었더니 지렁이 죽었어요. 다시 하기 버튼 누르고 채소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은 지렁이가 저렇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저 파일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프로그램 만드실 때 나는 개발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해 두세요.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래야지 인터넷 브라우저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앱으로 만들어줘라 뭐 그렇게 하면은 복잡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깔아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세요. 물론 아주 복잡한 건 안 되겠지만 간단한 것 정도는 꽤 해주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정도까지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아마 계산하실 상황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고객 접점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럴 때는 아마 그래도 계산기 많이 쓰실 거고 엑셀도 많이 쓰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계산기 쓴 지가 꽤 오래 지났어요, 시간이. 이 계산기를 쓰실 때는 근데 꼭 추론 모드를 쓰시는 게 정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이 채팅창 앞에 버튼 누르셔가지고 더 오래 생각하기 이걸 누르시거나 유료 사용자는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띵킹 모드 이거를 누르셔야 정교한 계산을 해주는 추론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거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걱정 있으셨죠? 저도 그래서 계산을 시켜본 거예요. 에어컨은 뭐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방은 몇 평이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 상황을 자세하게 때려 넣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줍니다. 심지어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최근 그 누진세를 검색해가지고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한 업무하시면서 계산할 상황이 있다면은 AI가 이제는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이 결과가 바로 믿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여러 번 시키시는 게 좋으세요. 새 채팅창에서. 한 번 채팅창에서 오류 나면은 계속 오류 납니다. 그래서 새 채팅창에서 하시면은 계산하시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어 드릴 거예요. 자, 안전관리 위기 대응에서도 도움을 줄 거예요. 겨울철 스키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현장 요원이 매일 아침 체크해야 할 안전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사용하시는 수도 있으실 거고 이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사건이 펼쳐져서 소송을 건다고 한다. 물론 법무팀에서 알아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 접점에 있는 내 입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 상담할 때 너무 유용하죠. 옛날에 변호사 찾아가야 됐던 것들을 이제는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신 데는 충분히 지금도 도움이 돼줄 거예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시려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팩트체크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이 결과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점점 우리나라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영어,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뭐 갖가지 언어 번역에도 요즘 문제 있으실까요? 사실 채찍기 하나만 키더라도 번역이 너무 잘 돼서 요즘은. 자, 일단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거 번역할 때는 구글 번역기보다 요즘에 딥L이라는 걸 많이 쓰시죠? 훨씬 자연스럽게 번역이 잘 돼요. 그래서 문서 업무하실 때는 딥L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채찍기나 제미나이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서에 있는 이런 외국어를 올린 다음에 번역해달라고 하면은 번역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지금부터 한국어와 일본어 통역해줘. 알겠어요. 지금부터 한국어와 일본어 통역을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ここでおすすめのメニューは何ですか? ここはイカの天ぷらが有名です. 여기는 오징어 템프라가 유명합니다. 자, 어떤 언어 바로바로 통번역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언어의 외국인이 오더라도 문제 생길 일이 있으실까요, 지금? 예전에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있잖아요. 말을 더듬거나 뭔가 말이 잘못 들린다고 하더라도 맥락을 이해하고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훨씬 자연스럽게 통번역이 되고 있고 내가 말한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제 목소리 입모양 바꿔서 해주기도 해요. 이건 헤이젠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오늘도 미래캐스터가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올린 원본 영상이고 네, 구글에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Yes, let's update our future line with Futurecast today. 일본어로 바꾸면 미래캐스터도 있으니 미래 생각도 업데이트 시키마쇼. 이런 기능 곳곳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벌써 2년 전부터 되는 기능이니까 외국어는 사실 이제 장벽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생겼다? 핸드폰 바로 꺼내시면 되세요. 채찍기. 자, 그럼 아까 바로바로 통번역되는 건 참고로 유료에서만 됩니다. Let me turn on speech. 그리고 화상회의인데요. 구글에서 지금 되는 기능인데 Next to finally
to talk to you. Es bueno hablarte finalmente. 보셨나요? 내가 말한 단 몇 초 뒤에 번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mucho y creo que te va a encantar. You're gonna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you're gonna 자, 스페인어와 영어는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영어는 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즉시 이렇게 통번역이 이제는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외국인 고객분들을 대상화하실 때 불편한 상황들은 많이 아주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만 활용을 하면. 자, 그리고 고객분들 역시도 이미 오셔가지고 다 그런 거 사용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다 이제 소통이 편해지실 거고. 자, 그럼 앞으로 AI 에이전트라는 게 발전하게 되면 또 영향이 많이 크겠죠. 에이전트라는 거는 나 대신에 일을 처리해주는 그 AI예요. 지금처럼 질문에 답변만 주는 수준이 아니라 카드 결제도 하고 예약도 알아서 해주고 일 처리해주는 AI. 그 기능이 올해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내 Gmail에 강의 의뢰 왔는지 매일 확인하고 내 스케줄 확인해서 강의 없는 날짜로 답변 보내줘라고 했더니 얘가 저의 이메일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Gmail에 접속하다가 중요한 상황, 비밀번호 눌러야 될 때는 또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합니다. 완전히 다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해 줬더니 제 이메일함을 뒤져가지고 강의 의뢰 메일 왔는지 찾아보고 읽어본 다음에 제 스케줄 확인하고 비어있는 날짜에 맞게 답장을 알아서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보내기 버튼은 또 지금은 제가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일 처리는 해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자, 그럼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줍니다. 유치원에서 현장 학습할 건데 가볼 만한 점수 찾아서 소개, 장단점, 파워포인트로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해줘요. 근데 1시간 걸렸어요. 5장 만드는데. 퀄리티 보시게 되면은 어떠세요? 쓸만한가요? 여러분들 업무에 쓸만한 수준은 아직 안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에이전트는 아주 조악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쓸만한 수준에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만 복잡한 걸 요청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나서 지금 아마 쓸모 없어질 거예요. 에이전트 기능. 자, 근데 앞으로 뭐가 가능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능일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MCP라고 하는 새로운 규약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AI가 내가 명령을 쓸 때 어떤 서버에 접속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그 통신 방법이나 접속 방법이 다 다르면은 얘가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 접근 방식을 통일하는 거예요. MCP라는 방식으로. 그럼 이게 다 통일되잖아요. 내가 요청했을 때 다 서버라든지 여러분들 프로그램 접속해서 일을 처리하게 해주는 게 MCP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곤지암 리조트 MCP가 이제 다 갖춰지게 되면은 고객들이 AI에 곤지암 리조트는 어느 날짜 뭐 예약해주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다 들어가서 예약해주고 일 처리해주는 거예요. 고객 접점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얘가 다 해내버리니까. 자, A2A는 뭐냐면은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분야에 특화된 에이전트들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호텔에 특화된 에이전트, 비행기 예약에 특화된 에이전트, 리조트에 특화된 에이전트. 그럼 내가 AI에게 명령했을 때 AI가 자기가 다 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특화된 AI들을 찾아가지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취합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곤지암과 관련된 에이전트가 생겨났다? 그럼 걔한테 일을 맡겨서 일 처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고객 접점이 사실 특히나 뭐 예약 업무라든지 그런 데서는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전은 여러분들 업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가능해지겠죠. 전화 상담 대신해 줄 거고요. 리조트 운영할 때 필요한 물건 알아서 사줄 거예요. 구매 대행까지. 일정 관리 해줄 거고. 그리고 투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리조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 알아서 관리해 줄 거고 24시간 내내 분석해서 보고서 써주고 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해질 때까지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에이전트의 발달은 여러분들에게 꽤나 큰 임팩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폭풍 전야예요. 에이전트가 발전을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발전하는 순간 많은 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만드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채찍기에서도 이미지 잘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글자라든지 사람, 그리고 과학적인 장표도 잘 만들어주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장표들도 만들어줘요. 한국어도 해주긴 하는데, 긴 거는 안 만들어줍니다. 짧은 것 정도는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광고 콘티를 올린 다음에, 실제 사진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건 좀 놀랐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비교해보실까요? 음식 종류만 다르게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채찍에서 이런 정도의 기능이 되고 있는데 리조트에서 사용하신다면 지금 추천드릴 거는 구글 제미나이가 훨씬 나을 겁니다. 미쳤어요. 몇 주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거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디테일을 그대로 살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뭐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광고 사진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자, 더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리조트 실내에 그 빈 공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거 놓아달라고 하면은 그거 디테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바꿔줘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얘네들이 알려주고 또 재미난 거.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업로드한 이미지 앞에서 호날두랑 메시가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 그려줘. 어떠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세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짱구가 이제 곤지암 리조트에서 타고 있는 거 보세요. 재밌죠? 자, 이 캐릭터 이용해서 골프 치는 모습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이미지를 디테일 그대로 살려서 해주는 게 요즘의 구글 제미나이예요. 그래서 이미지 만들기 있을 때는 구글 제미나이 사용하시면 되고 유료 가입하시면 더 많은 장표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음악 작곡도 가능하죠. 수노라는 사이트 한번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 음악 작곡을 해주는데 제가 곤지암 리조트에서 안전 수칙과 관련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R&B 힙합으로 해봤어요. 무료로 한 달에 몇십 곡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리조트 갈 때마다 안전수칙 노래가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뭐 새롭게 이런 것들 각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너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동영상 만드는 것도 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최강자로 불리고 있는 것은 제미나이예요. 또 구글의 제미나이. 저기에서 제가 명령을 해봤어요. 배경은 한국의 스키 리조트. 10대 청소년이 헬멧을 착용하며 슬로프에서 헬멧은 필수입니다 라는 대사를 한국어로 말한다. 비교로 동영상 생성. 이거 누르면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보시죠. 슬로프에서 헬멧은 필수입니다. 어느 전혀로 자, 앞부분은 제대로 됐고 뒷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성능이 좀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쓰시려면 공부하셔야 되세요. 비디오 쪽으로. 유튜브 찾으셔가지고 잘 쓰는 거 이런 것들 따로 하셔야 되는 좀 새로운 영역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유료 사용자들이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용 방법은 이거는 아예 그냥 유튜브로 새롭게 공부하시는 게 나아서 지금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제미나이가 제일 좋고요. 자, 여러 가지 사용법들 말씀드렸는데 AI가 더 좋은 답변을 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사실 그렇게까지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고작 이 정도입니다. 답변이 뻔한 건 질문이 뻔해서예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답변 중에 이 부분은 좋다, 이 부분은 별로다. 정확하게 피드백을 전달하시고 진짜 답변이 아무리 내가 혼내더라도 별로다. 새 채팅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세요. 그게 노하우예요. 자, 뭐뭐 그려줘, 뭐뭐 검색해줘, 뭐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같은 기능을 활성화하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포인트 이거예요. 원하는 말을 분명하게 AI에게 전달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할 정도로 쪼으시면 되세요. 그럼 좀 낫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면서 주의하실 점. 소유권과 저작권 누가 함께 있을까요? 결과는
지금 현재는요, 사용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지암 리조트 입장에서 사용하셔도 별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시려면은 그 약관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쓰셔도 되고 돈 받고 팔아도 되는데 저작권 인정은 안 됩니다. 저작권, 그러니까 다른 리조트에서 우리 걸 막 갖다 쓰니까 쓰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건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럼 기업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AI 접근 차단, 뉴스사와의 계약 체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방지를 하고 있고, AI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술가나 그런 사람들이 소송 걸었거든요. 오픈 AI에서나 그런 곳에 다 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AI가 사람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소송에 승소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어떤 기업이 AI 썼다가 난리가 났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쓰셔도 돼요. 근데 기업 차원에서 쓰실 때는 그래도 법무팀에 알아보시고 쓰시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쓰신다고 했을 때는 아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법률이 아직까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어려운 역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쪽을 이제 줄여가면 되고요. 이쪽을 살리는 게 우리의 앞으로의 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리조트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쪽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스포츠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숙련기술. 말씀드린 대로 요리사라든지 미용사 이런 숙련 기술들은 대체가 어렵죠. 중증 외상 수술이나 목수 이런 일도 어려울 거고요. 자, 저는 사실 스키 제 베이스로 피닉스 파크예요. 저기 가는 이유는 뭐냐면 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크에 가면은 저는 늘 그 파크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매 주기별로 구성을 바꿔요. 어떻게 하면은 보더들이 더 신나게 탈 수 있을까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역할로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타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런 많이 만들어본 사람이 아니라면은 구성 자체를 못하니까 그분들 비용이 꽤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자, 매력가께서는 앞으로 사람의 저는 자산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어때 광고 포스터를 보고 흥미로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자, 옛날에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교육이었어요. 휘어져 있는 나무를 곧게 교정하는 교육. 근데 곧게 교정되어 있을수록 누구를 닮아 있는 거죠? 이제 AI를 닮아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멋지게 휜 나무가 더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이동산만 가더라도 그냥 들어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민속촌만 하더라도 그냥 맨날 뻔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기자들 섭외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활용했을 때 고객들에게 주는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굳게 그냥 모범적으로 하는 것들은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것 같아요. AI에게 요청하면 뭐든지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취향이 중요합니다. 좋은 취향을 갖는 거. 제일 아직까지도 핫한 카페, 식음료라고 하면 런베뷰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은 이걸 기획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자, 이 사람이죠. 오은영 박사님과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재밌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키우기 쉽지 않았겠다. 자, 이 사람이 중학교 때까지 왕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 쓸데있는 생각만 하면은 그거는 AI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쓸데없는 생각이 발언권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게 인간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고 계신 복장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옛날에 뭐 리조트 호텔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형적인 복장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잘 나가는 것들, 뭐 더현대 서울에도 그런 데 가게 되면 복장부터 달라요. 자, 이런 좋은 취향을 갖추려면 결국에는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이런 시설들을 경험하면서 취향 안목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오타쿠처럼 딥하게 빠져 들어가면서 좋은 취향과 안목을 갖추지 않는다면은
떠올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이 좋은 취향을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뻔한 얘기지만 즐기지 않는다면 좋은 취향을 못 만들 것 같아요. 자, 사교 및 인간관계 대체가 어렵죠. 뭐 런크로 가는 이유도 정말 런닝뿐만이 아니라 사교를 위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스키 리조트에 온다? 저는 그 부분 참 재밌는데 피닉스 리조트는 그렇게 시즌방을 이용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용할까요? 정말 스키나 보드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 사귀려고 그렇게들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리조트라든지 그런 데 역할도 사교에 좀 중점을 두는 것도 한 가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서비스 중에 너무 재미난 서비스예요. 영국 서비스인데요. 솔로 여행객을 위한 프리미엄 소셜홈. 혼자 신청을 하는데 여기 여행을 하면서 무조건 친해져서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여행 상품이 남달라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경험만 해주거든요. 개인 요리사와 함께 필리핀의 외딴섬으로 요트를 타고 여행하거나 세렝게티에서 랜드로버를 개조한 글램핑을 한다.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인간관계도 많이 소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사람을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서비스가 본제한 리조트에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또 재미납니다. 자, 사람들 놀게 해주는 일은 AI가 못하죠. 제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워터밤이나 사이드 흠뻑쇼,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도 잘 놀아봤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획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서핑 좀 시들해지긴 했는데 그나마 요즘은 이게 더 핫한 것 같아요.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저 서비스 같은 것들. 자, 디지털 공간 안에서 사람들 놀게 해준 것들도 AI가 못하는 일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 용평 리조트에서 매년 하는 거죠.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벤트를 열어서 계속해서 단골 시즌권자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들도 우리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허구에 대한 믿음은 AI가 심어주지 못해요.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는 거,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허구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것도 역시 인간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감성과 감동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자, 저는 소설, 에세이, 앞으로 AI가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폭삭 소각수다를 다 AI로 만들어서 저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역할인 것 같아요. 자, 호텔과 관련해서는 이 사례가 굉장히 유명하죠. 리츠 칼튼 호텔인데 아이의 애착 인형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심시키려고 이 기린 인형이 리조트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마사지도 받고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아이한테.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감성과 감동 영역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고객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일본에서 호텔 여관 100선 36년 동안 1위한 여관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상황에 맞게 배려 있는 응대를 지시하고 있고, 육아에 지친 고객이 투숙할 때는 최대한 부모 대신에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명령한다고 해요. 직원들에게. 그리고 투숙객이 최근에 가족을 잃어버린 것을 은근슬쩍 들었다. 그럼 직접적으로 가서 얼마나 슬프서 이게 아니라 그날은 이렇게 애도의 감정을 살짝 표현하는 꽃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살짝 놓아주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30몇 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라든지 창의성, 유머와 재치, 비언어적 소통을 알아차리는 것 역시 점점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가 되는 앞으로의 역할이 있죠.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까 그 기린 인형 가지고 했던 시도 있잖아요. 요거를 AI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 생각이 든 게 AI는 그러면은
감성이나 감동,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데 사람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협력 관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미리 팀장님 이런 거 감동 주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자, 그럼 앞으로 AI와 로봇이 사람에게 감동까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가 2대 있는데 성능은 뒤처지지만 열심히 움직이는 녀석이 더 정이 가더라고요. 로봇도 열심히 하면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이 열려서 화제가 됐는데